안녕하세요. 기장 김기자 채널 김천입니다. 오늘은 삐삐양 이야기 2편입니다. 2018년 삐삐양은 한씨를 내보내기 위해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점유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요. 4월 이 소송 1심이 기각되면서 삐삐양은 뜻을 이루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삐삐양은 다시 한씨를 사기, 배임죄로 잇따라 형사고소했고 역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잘 풀리지 않자 삐삐양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물리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삐삐양이 용역 쪽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소송에 실패한 2018년 6월 삐삐양은 시공업자 김아무개 씨 등 6, 7명을 동원해서 피트니스 센터로 들어가는 비상구 방화문 4개를 용접해 뜯어내고 피트니스 센터로 잠입합니다. 그런데 이때 용접을 하면서 발생한 불꽃과 연기로 인해서 화재 경보가 뜨면서 삐삐양의 침입이 밝혀지는데요. 이때 삐삐양은 간판을 그 한씨의 사업체였던 DMV에서 자기의 원래 헬스클럽 이름이었던 이바디웍스로 다시 교체를 하는데요. 그리고 잠입한 뒤에 그 카운터로 들어가서 회사 대표번호와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 그리고 회원들과의 계약서, 그 외에 기타 계약서, 서류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회원 사물함의 마스터키 등을 또 가져가죠. 이 건으로 삐삐양은 특수절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삐삐양은 내가 절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이 일단 됐어요. 근데 그 이외에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죄를 쌓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삐삐양은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에게 직접 한씨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종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한씨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저 헬스장을 이용하지 마세요. 저건 내 겁니다. 이런 종이를 나눠줘요. 이런 걸 받은 회원들은 회원권이란 게 1년 정도 보통 장기 계약을 하는데 한씨가 불법 점유하고 있고 소송과 분쟁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불안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이 헬스장 사업은 조금씩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삐삐양은 계약을 맺어놨지만 어차피 이제 내 손을 떠났고 여기에 돈은 들어가 있으니 이 한씨만 빨리 내보내면 내가 다른 사람을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이 삐삐양은 피트니스 센터 협력업체나 거래처에는 돈을 삐삐양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삐삐양은 가스 공급업체와 수도사업소에 공문을 보내 공급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아예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2018년 12월까지는 한씨가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러자 삐삐양도 선을 넘어도 크게 넘기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이 되자 그래도 전직 회장님이었던 삐삐양은 아주 막 나가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삐삐양은 용역 깡패를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12월 7일 전초전이 열립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있는 건물 지하 7층 보일러실에 보일러 기사와 함께 삐삐양이 잠입을 했습니다. 침입을 해서 들어간 뒤에 이 보일러 기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 한 대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게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센터에 보일러 배선판을 부숴버려서 샤워실에 온수를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죠. 12월이니까 겨울인데 온수 샤워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데미지니까 그렇게 다 부셔버린 뒤에 다시 고칠 수 없도록 그런 부품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삐삐양은 일단 당장 헬스장 문을 닫게 하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삐삐양은 특수절도,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며칠 뒤에 12월 13일 삐삐양은 용역 20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캠코 건물 지하 주차장 셔터를 이 쇠지렛대, 속칭 빠루라고 하죠. 이 빠루로 부순 다음에 비상계단으로 접근한 뒤에 비상 방화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화문을 부수는 순간 마침 피트니스 센터 직원이 그걸 확인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용역들은 약 20여 분 동안 경찰 진입을 막았습니다. 용역들은 몇 명은 이제 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그 나머지는 이 뒤에서 다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제지해도 헬스장 직원들이 때려 부수는 걸 촬영을 해도 오히려 V를 그리며 조롱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경찰이 비키지 않으면 현장 체포하겠다는 말에 그제서야 용역들은 떠나갔습니다. 나중 얘기지만 이 떠나가는 용역들 중에서 신원을 6명 정도만 확인을 해서 처벌도 6명만 내릴 수 있었죠. 삐삐양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용역이 아니다. 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인터넷에서 보고 계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용역을 고용하는데 큰 도움을 준 전직 경찰관 김씨가 있다고 합니다. 이날의 헬스장 습격 사건을 진두지휘하는데도 참모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과거 공적 업무를 맡아 했던 경찰이 아무리 전직이라고 해도 이런 깡패를 동원해서 때려 부수는 걸 지원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달아난 용역 끝난 줄 알았지 하는 것처럼 곧바로 몇 시간 뒤인 12월 14일 이번엔 대낮 12시에 말 그대로 백주 대낮에 삐삐양과 용역 7명이 헬스장에 침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이 추가적 범행이 있으면 현장 체포하겠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죠. 이때는 대낮이라 일부 손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도 현장을 진두지휘한 건
전직경찰 김씨였습니다. 12월 13일 사건은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경찰이 조사가 들어갔고 12월 14일 대낮에 폭주했던 사건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주거침입 빼다 용역이 휘두른 망치에 맞은 헬스장 직원이 있어서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용역 깡패를 동원한 사건이 있던 2018년 12월이 결국 끝나고 해를 넘겨 2019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 경찰과 검찰의 삐삐양 조사는 계속되는데요. 특히 6월 사건, 헬스장에 침입을 해서 카운터에서 막 물건을 빼간 그 사건 때 삐삐양은 헬스장에서 훔쳐간 게 없다, 내 재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가져간 게 없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때는 수사권 조정 전이기 때문에 송치를 하는 게 있죠. 그렇게 해서 그 6월 사건에서 특수절도는 넘어갔는데, 그런데 2018년 점유 사용 방해 가처분 사건에서 삐삐양이 직접 낸 증거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훔쳐간 것이 없다고 주장하던 삐삐양은 회원카드 결제 영수증을 제출했는데요. 근데 이게 고객용이 아니라 사업자용이었기 때문에 이걸 삐삐양이 증거라고 제출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업자인 한씨가 아니면은 구할 수가 없었고, 결국 훔쳐간 게 맞다는 증거가 오히려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김동현 씨가 이런 증거를 낸 이유는 민사에서 한 씨가 불법으로 이 헬스장을 점유를 하면서 회원들한테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증거로 영수증을 제출한 건데, 피해액 같은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낸 건데요. 오히려 이게 자신의 형량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삐삐왕은 원래는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특수절도 혐의가 송치됐지만 결국 기소로 바뀌게 되면서 죄가 더 커지게 됩니다. 6월 사건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12월 3번의 침입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결국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삐삐왕에게 전화해서 왜 용역까지 동원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점유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단을 잘못했다면서 캠코가 이바디웍스를 상대로 원상 회복 조치를 요구했지만 한 씨가 불법 점거를 하고 있어서 원상 회복 조치를 못해 영업장에 들어가 일부 조치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용역 깡패를 동원해서 다 때려부수는 이 상황도 이해는 안 가지만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삐삐양에게 아니 왜 그 통장에 마음대로 돈을 썼냐라고 물으니까 매출금을 사용한 건 한 씨가 먼저 매출금을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나중에 그 재판 결과를 봐달라 라고 말을 했죠. 이게 2019년 3월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씨는 삐삐양을 사기, 배임, 횡령으로 추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본인의 욕심만 채우려는 삐삐양 김동현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처분을 받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삐삐양도 결국 재판에서 지켜봐 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한 씨도 삐삐양을 고소한 상태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편에서 만나보시죠. 기네요. 엄청 기네요. 다음 편에 결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삐양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